안녕하십니까. 소박한 뇌피셜 1화를 시작합니다. 소박한 뇌피셜 뭐냐면요, 저를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대학원생으로서의 일상을 조금 소개하는 영상일기 컨텐츠 다이어리 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프라이빗한 얘기만 나눴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소비자학도로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 이론을 총망라해가지고 이 소비자로서 왜 이렇게 물건을 사대나, 나는 왜 그렇게 저게 갖고 싶은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뇌피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굉장한 MBTI 중에 N 성향이 90% 이상으로 강한 망상형이고, 또 물건을 마구 사대고 쟁이는 걸 좋아하는 맥시멀리스트로서 조금 저만의 시선에서 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소재는 저는 침대를 들고 왔습니다. 침대를 왜 들고 왔냐?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자취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침대야말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사랑하는 가구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책상을 꼽아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침대가 제일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깨끗이 씻고 이제 침대에 쏙 들어가서 자는 그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전기장판 틀고 주말에는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마음으로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침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침대를 가져왔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나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안 일으키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동료 연구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침대 누가 만들었냐? 그 시작으로 뇌피셜 첫 번째를 풀어보자면 침대의 역사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침대의 역사는 그 기원 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석기 시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물 가죽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걸 깔고 그냥 땅에서 잤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추위에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테고, 조금 청결 유지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이집트인들이 고안해낸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리 침대 형태의 그 침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인들은 패브릭을 활용해서 그 안에 곡물 껍질을 채워가지고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떨까요? 조금 더 폭신폭신하게 잘 수 있게 됐겠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침대를 모든 대중 소비자가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아무리 영주일지라도 집에 침대가 막 개개인별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인 공간, 사적 공간에 대한 개념도 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침대를 좀 크게 만들어서 성별만 구분한 채로 다 같이 자는 그런 공간이 침실이었고, 그렇게 침대를 사용하고 조금 더 부유한 귀족일수록 자신의 사치스러움을 강조하는 어떤 부유한 계급을 강조하는 그런 알현 장소, 사교 장소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8세기에 이르면서 미국이 면화 생산이 대량적으로 가능해지고 그 면화를 채운 매트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포근한 잠을 이룰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적 공간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사유 재산이라든지 사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되면서 그 1인용 침대라든지 뭐 간이 침대라든지 이게 좀 더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타나기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중 일반 소비자들이 침대를 각각 구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침대를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황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고가의 침대가 마구 우후죽순 나오고, 심지어 그 판매량이 상승세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 즉슨 침대가 원래는 우리의 뭔가 안락한 삶을 위한 필수지였다가 점점 사치제의 면모를 가지게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서치를 해보니까 아니, 침대가 무려 12억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제가 사랑하는 블랙핑크 제니님과 아이유님이 구매를 하셨다고 해서 요즘 굉장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 침대 브랜드의 이름은 바로 헤스텐스입니다. 이 헤스텐스 브랜드는 초저가가 3천만 원에서부터 초고가가 약 12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프리미엄하게 모든 뭐 소재라든지 크기,
뭐 이런 걸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침대 모양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것만이 이 헬스텐스의 유일한 특이한 특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이 침대 안에 매트리스를 채운 소재가 말총이라는 거예요. 이 말꼬리 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털은 스스로 호흡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 자면서 땀을 흘려도 자연스럽게 이 건조가 잘 되고 이 체온 조절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스프링은 사실 스프링 침대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많이 자고 내가 특정 자세로 특정 부분을 오랫동안 누르면 침대가 좀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텐스는 말총이 굉장히 얇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꼬여 있어서 그 공간을 미세하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또 적당한 볼륨감을 되게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텐스 매트리스는 말총뿐만이 아니라 면이나 뭐 아마섬유나 뭐 양모나 다양한 소재의 충전재로부터 만들어서 27개부터 34개의 층으로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침대가 평균 200kg이 넘고요. 8년 이상 수련한 전문가분들이 10분이 붙어서 침대 하나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인 정신이 깃든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엄청난 초고가인 게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 헬스텐스 브랜드는 초고가라는 점 이외에도 다른 명품 브랜드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 에르메스 명품 브랜드의 최고봉 에르메스와도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브랜드 모두 옛날에는 마구 제작 업체였습니다. 말 안장을 만드는 제작 업체였는데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산업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된다. 이 사업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즉각 내리고 사업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에르메스는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훌륭한 예측을 한 다음에 여행용 캐리어를 프리미엄하게 만드는 이제 패션 브랜드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헬스텐스는 말총을 활용해서 마구 대신에 침실에 있는 매트리스나 뭐 쿠션이나 아니면 시트나 이런 걸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환을 아주 잘 해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역사를 들어보니 굉장히 고가인 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 헬스텐스 브랜드가 저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170년 동안 이 프리미엄 침대를 만든 굉장히 명망 있는 브랜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다! 이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체크 무늬가 이들의 시그니처한 어떤 디자인이거든요. 특히 이 체크 무늬뿐만 아니라 그 문양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요즘 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는 분들 혹은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침실을 하나의 톤? 화이트 혹은 굉장히 어둡게 자신의 침실을 구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헬스텐스 침대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약간 그 디자인을 해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보면 침대가 되게 너무 화려하다라는 인상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파란색 체크 무늬가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아이유 씨와 제니 씨도 아이보리 색상의 체크 무늬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혁신적인 디자인과 엄청난 고가의 가격이라는 그 인식이 합쳐져서 돈 쓴 티 낼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헬스텐스 침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아니었어요. 발다치노 서프림이라는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였는데요. 하나 기준 약 72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침대는 영국 디자이너가 단 2개만 만들었고 그중 하나는 이탈리아 여성 사업가에게 판매됐다고 하는데 막 순금이 107kg가 뭐 활용됐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이 침대는 과연 그 침대를 구매한 이 여성 사업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에게는 침대는 굉장한 필수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역사적으로. 근데 이 침대라는 가구가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조금 비싸고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그래서 사치제의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부유하신 여성분들께서는 이 고가의 침대가 과연 사치제일 것이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 소득 변화량 대비 소비량의 변화 비율을 의미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치죠. 이 개념인데 이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사치제라고 얘기를 하고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필수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 돈만 벌면 저거 살고 싶어 라는 물품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이 대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갑자기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샴푸에 대한 수요량이 엄청나게 늘진 않잖아요. 즉 샴푸는 필수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막 돈을 2배를 이번 달 월급 두 더블이야 라고 한들 샴푸를 갑자기 막 2개씩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샴푸는 제게 사치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치제 근데 부유하신 분들께는 고가의 침대가 이 경제학적인 개념에서는 사치제일 수 있지만 사치스러운 소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한테는 알고리즘에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 이재용 회장님 체감짤이 있었어요. 배당금으로 받으신 뭐 3천억이 넘는 돈 기준 람보르기니는 3.4만 원이던가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 26만 원 지하철은 0.1원이던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음마 아파트든 람보르기니든 엄청 고가의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고 한들 이재용님에게는 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거란 말이죠. 이 가격 민감도라 함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이 크게 낮아지면 가격 민감도가 높은 거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면 가격 민감도가 낮은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앞서 말씀드린 탄력성이랑.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치스러운 소비를 논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함께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되게 그렇잖아요. 사치스러운 소비의 대표 주자인 명품백을 연상해 보면 내가 명품백을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어. 내 방에만 가둬놓고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만족감이랑 남들한테 좀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그때의 만족감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침대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는 가구이고 이걸 남들에게 공유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되지 싶어요. 물론 내가 뭐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서 자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왜 그러면 과시를 위한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니니 초고가 라인의 침대는 오히려 내가 숙면에 취하기 위한 진짜 최상의 잠을 위한 정말 나만을 위한 소비일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베스텐스 침대나 여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 2개 중에 하나를 구매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입장에서 제가 그럼 최상의 어떤 침대 소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봤더니 호캉스를 하더라고요. 호텔에 가면 굉장히 깔끔한 그 침구와 보기만 해도 푹신해 보이는 그 쿠션, 베개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주는지 그런 호텔 침대를 호텔 소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결론적으로 이 침대와 관련된 어떤 소비 그리고 침대의 역사 같은 거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인간의 욕구와 침대들의 어떤 다양한 종류 그 소비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그 심리학자 메슬로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5가지 정도가 있고 하위의 욕구를 충족해야 상위의 욕구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침대랑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면욕을 꼭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수면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침대, 침실 공간을 마련한 건데 사실 침대의 어원이 영어 베드의 어원이 숨는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안전은 육체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정의 어떤 욕구를 모두 의미를 하는데 아무래도 병이나 그런 병균이나 어떤 추위로부터 좀 더 내가 스스로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침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 침대를 만들게 됐고요. 3단계, 소속의 욕구인데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침대의 역사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귀족들은 이 침실을 사교 공간으로 활용했고 침대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어떤 소비로서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는 면모를 알 수 있었어요.
4단계 존중과 명예의 욕구인데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침대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특히 SNS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 이사를 하거나 뭐 내 침실을 새롭게 꾸미거나 할 때 굉장히 뭐 비싼 침대를 구매하거나 침대 주변에 예쁜 뭐 인테리어를 갖추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타인의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한 소비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침실의 소비랑 무슨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 앞서 쭉 설명드린 초고가 라인을 구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면 이 침대 소비야말로 가장 나를 위한 소비,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소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침대를 찾기 위해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한 뭐 침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물침대도 있고 돌침대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매트리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스프링 매트리스 아니면 메모리 폼 매트리스, 라텍스 매트리스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가장 잘 잘 수 있는 침대는 뭔지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실현하는 그 모습이 5단계 욕구를 모두 충족한 최종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화 침대에 대한 소박한 뇌피셜 어떠셨나요? 제 어떤 작은 의견에 공감을 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소재는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제품으로 한번 들고 와 볼게요. 뭐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서치하고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